랑이 언니의 잘 자요 동화. 친구들 안녕. 잘 자요 동화의 랑이 언니예요. 친구들, 오늘도 행복하고 마음 따뜻한 하루 보냈어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마음껏 즐거운 하루를 보냈는지 궁금하네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일을 할 때 가장 기분이 좋아져요? 지금 바로 생각이 난 친구들도 있고, 아직 떠오르지 않아 초조해하는 친구들도 있네요. 생각이 나지 않아도 괜찮아요. 하루하루 지내다 보면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세상엔 어떤 재미있는 것들이 있는지 조금씩 알게 될 거예요. 그러니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오늘도 랑이 언니의 동화 들으면서 마음 편히 푹 잠들어요. 자, 오늘 들려줄 동화는 할머니의 팡도르 이야기예요. 빵을 굽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볼까요? 자, 그럼 두 눈을 감고 동화 속 세상으로 출발! 할머니의 팡도르. 강으로 둘러싸인 마을에 한 할머니가 살았어요. 할머니는 외딴 집에 혼자 살면서 매일 고단한 하루를 보냈어요. 그리고 저녁이면 창가에 앉아 해가 저무는 풍경을 바라보았지요. 강에서 피어오른 물 한 개가 소리 없이 모든 것을 삼켰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일은 할머니의 유일한 낙이었어요. 하루하루가 그렇게 강물처럼 흘러갔어요. 어느덧 할머니의 얼굴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주름이 생겼어요. 입술은 종이장처럼 마르고 가늘어졌지요. 나이를 잊어버린 지는 이미 오래였어요. 죽음이 나를 잊은 게야. 밀가루와 달걀을 섞으며 할머니는 무심히 중얼거렸어요. 겨울이 오자 좁아진 길을 따라 집집마다 둥글고 흰 눈 지붕이 생겼어요. 밤이 긴 날들이 이어졌고, 마을 곳곳에는 작은 불빛들이 반짝이기 시작했어요.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있었거든요. 외딴 집에도 설탕과 향신료에 졸인 귤 향기가 가득했어요. 부엌에는 커다란 솥이 걸렸지요. 특별한 크리스마스 빵이 만들어지고 있었거든요.
이제껏 누구에게도 알려진 적 없고 어디에도 기록된 적 없는 오직 할머니만의 비법이었어요. 과일과 계피가 든 솥으로 황금빛 꿀이 폭포수처럼 쏟아졌고 할머니가 주걱을 저을 때마다 반죽에는 점점 더 윤기가 돌았어요. 창밖에는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쳤어요. 거리는 텅 비어서 살아 움직이는 것이라곤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 할머니가 반죽에 조금만 신경을 덜 썼다면 분명 알아챘을 거예요. 하얀 눈길 위로 검은 그림자 하나가 소리 없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요. 사신이었어요. 죽음은 할머니를 잊지 않았던 거예요. 검은 그림자가 외딴 집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발갛게 달아오른 얼굴로 소매를 둘둘 말고 한 손에는 나무 주걱을 쥔 채로요. 나랑 갑시다. 여인의 목소리와 함께 검은 자루가 벌어졌어요. 아이고 사신씨, 뭐가 그리 급해요. 잠깐만 기다려줘요. 이제 막 크리스마스 빵에 넣을 소가 완성될 참이라고요. 이것만 마저 합시다. 할머니가 간절히 청했어요. 그러나 이제껏 누구도 기다려준 적 없었던 사신은 다시 할머니를 향해 발을 뻗었어요. 잠깐이면 돼요. 그러지 말고 간이나 좀 봐줘요. 할머니는 들고 있던 나무 주걱을 사신의 입속으로 쑥 밀어 넣었어요. 미처 거절할 새도 없이 부드럽고 달콤한 반죽이 사신의 입안 가득 퍼져나갔어요. 사신은 당황하고 말았어요. 맛이 어때요? 사실 이 소는 말이에요. 비스코티 사이에 발라서 설탕가루를 뿌려 먹으면 정말 맛있지요. 지금과는 비교도 안 돼요. 그 맛을 보면 참 좋을 텐데 아쉬워서 어쩌나. 어디 보자. 그래요. 적어도 일주일은 있어야지. 일주일 뒤에 내가 맛을 보여주리다. 할머니가 쉬지 않고 말을 이어갔지만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 줄 사신이 아니었어요. 사신의 손이 다시 할머니를 향했어요. 그때 갑자기 사신의 이 사이에서 달콤한 것이 빠져나왔어요. 바로 건포도 조각이었어요. 사신은 또다시 정신이 아득해지고 말았지요. 건포도 조각 속에는 가을날 포도밭의 정취가 가득했어요. 쏟아지는 햇볕과 부드러운 바람, 달콤하게 익어가는 포도향기에 사신은 현기증을 느꼈어요.
그 표정을 보자 할머니는 용기가 났어요. 그럼 일주일 뒤에 봅시다. 할머니는 서둘러 말하고는 재빨리 문을 닫아버렸지요. 그제서야 사시는 화가 치밀었어요.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다니 이런 일은 처음이었어요. 분한 마음을 사귀며 돌아간 사시는 사흘 만에 다시 외딴 집을 찾아왔어요. 일주일씩이나 기다려줄 리가 없었지요. 죽음이란 늘 예고 없이 찾아오는 법이니까요. 사시는 먼저 집 안을 살폈어요. 김이 잔뜩 서린 부엌창 너머에 할머니가 있었어요. 자그마한 몸을 여전히 바쁘게 움직이면서요. 식탁에 놓인 빵 위로 곧 눈처럼 고운 설탕가루가 흩뿌려졌어요. 사시는 갑자기 밀려오는 허기를 애써 외면하며 외딴 집 문을 두드렸어요. 벌써 왔군요. 어쨌든 들어와요. 이리 와서 좀 앉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너무 다정해서 사시는 당황하고 말았어요. 이런 환영은 이제껏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었어요. 사람들은 언제나 그녀를 두려워했으니까요. 자루를 벌린 채 사시는 어쩔 줄 몰랐어요. 어서요. 아직 완벽하진 않지만 약속대로 맛을 보여드리리다. 사시는 얌전히 할머니 뒤를 따랐어요. 설탕 구름 속에 먹음직스러운 빵들을 상상하면서요. 빵 속에는 온갖 풍미가 가득했어요. 그것은 세계 맛이었어요. 달콤한 맛에 사시는 마음이 어지러웠지만 임무를 잊지는 않았어요. 접시에 떨어진 설탕가루까지 싹싹 핥아 먹은 뒤 자루를 채울 준비를 했지요. 그때였어요. 잠깐만요. 오븐에 아몬드와 헤이즐넛이 있어요. 얼른 꺼낼게요. 안 그랬다간 다 타버릴 테니. 할머니가 서둘러 오븐을 열자 김이 모락모락 오르고 갓 구운 열매들이 고소한 냄새를 풍겼어요. 그 바람에 텅 비어있던 사신의 얼굴이 풍선처럼 부풀었지요. 할머니가 즐거워하며 사신에게 뜨거운 아몬드 하나를 권했어요. 아름다운 맛이군요. 사신은 감탄했어요. 하지만 더는 안 돼요. 약속대로 빵을 맛보았으니 그만 갑시다. 단단히 각오한 듯 사신은 할머니를 향해 자루를 벌렸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사신씨. 이 아몬드는 빵에 넣을 게 아니에요. 이건 누가에 넣을 거예요. 해마다 아이들이 누가를 얼마나 기다리는지 알아요? 말랑한 누가 반죽이 바삭해지려면 하룻밤 식혀야 하죠. 비법은
오직 기다리는 거예요. 자루를 벌린 채 사신은 고민에 빠졌어요. 그러나 곧 마음을 정했지요. 하루쯤이야. 게다가 바삭하고 달콤한 누가도 맛볼 수 있다면. 그렇게 사신은 또다시 빈손으로 외딴 집을 떠났어요. 이튿날 마을에는 눈이 내렸어요. 눈길을 밟으며 외딴 집으로 향하는 사신의 마음속에는 온통 누가 생각뿐이었어요. 그 바람에 얼굴에는 생기마저 도는 듯 했어요. 사신은 그런 자신이 몹시 낯설었어요. 이제껏 한 번도 기쁘거나 설렌 적이 없었으니까요. 복잡한 마음을 안고 외딴 집에 다다랐을 때 할머니는 또다시 사신을 반겨주었어요. 어서 와요. 아유, 오늘은 그 시커먼 망토 좀 벗읍시다. 대신 이걸 입어요. 안 그랬다간 아이들이 놀랄 테니. 할머니가 내민 것은 색색의 숄이었어요. 사신은 고분고분 망토를 벗고 할머니의 숄을 걸쳤어요. 그러자 꽤 우아한 여인처럼 보였어요. 식탁에는 누가뿐 아니라 바삭하게 구운 호두와 참깨사탕, 그리고 꿀에 졸인 밤이 놓여 있었어요. 외딴 집에 왔던 첫날처럼 부엌에는 설탕과 향신료에 졸인 귤향기가 가득했고, 난로에서는 마른 장작이 타닥타닥 소리를 내며 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할머니의 새 친구를 반갑게 맞았어요. 제일 어린아이가 사신에게 다가와 귤을 까달라고 부탁했지요. 사신이 귤 껍질을 까기 시작했을 때 귤즙 한 방울이 튀었어요. 그 때문이었을까요? 사신의 텅 빈 두 눈이 붉어졌어요. 그리고 작은 물방울 하나가 숄 위로 떨어지며 반짝였죠. 그것은 찰나였어요. 그녀는 곧 원래의 얼굴로 돌아왔어요. 이곳에 온 이유를 잊지 않고 있었으니까요.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을까? 아이들에게 둘러싸여 마음이 흔들렸던 사신은 화가 났어요. 벌떡 일어나 입고 있던 숄을 찢어버리고 다시 검은 망토를 걸쳤지요. 계단을 오르내리며 집안 곳곳을 뒤지던 사신은 곧 부엌 옆 쪽방에서 할머니를 발견했어요. 소매를 걷어붙인 채 반죽을 미는 할머니의 얇은 입술 끝에는 미소가 걸려 있었어요. 막 반죽 속에 인생의 비밀을 숨겨놓은 참이었거든요. 가야 해요. 사신은 반죽이 밀릴 때마다 풍겨오는
버터와 이스트 향을 애써 외면하며 말했어요. 반죽 3개가 더 필요해요. 그러려면 나에겐 하루가 더 필요하죠. 할머니가 빵 위에 성오를 그었어요. 하룻밤 숙성시킨 반죽 위에 버터를 바르면 부드러운 풍미가 살아나요. 그런 다음 빵틀에 넣으면 별 모양으로 부풀죠. 마지막으로 화덕에 구우면 금빛으로 빛나는 팡도르가 완성되는 거예요. 그날이 바로 크리스마스고요. 사신의 마음이 또다시 빵 반죽처럼 말랑하게 부풀었어요. 목에 가시가 걸린 듯 말문도 막혔지요. 결국 이번에도 그녀는 홀로 외딴 집을 나섰어요. 이번에야말로 진짜 마지막이라고 되뇌면서요. 마침내 크리스마스가 찾아왔어요. 어서 와요. 난로가루 와서 몸을 좀 녹여요. 할머니가 따뜻하게 사신을 맞아주었어요. 사신의 검은 망토가 난로 옆에서 빨간 불꽃처럼 일렁이며 춤을 추었어요. 아이들이 둘러앉은 부엌에는 백파이프 선율이 흘렀고 하얀 천이 깔린 식탁 위에는 반짝이는 것들이 가득했어요. 작은 촛불과 눈처럼 흩뿌려진 아이싱 쿠키, 바삭하게 구운 찰다가 놓여 있었지요. 그 사이에 할머니의 금빛 팡도르가 별처럼 가득 빛나고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할머니의 빵과 과자를 맛보았어요. 금빛 팡도르가 불가의 온기보다도 더 따뜻하게 사신의 마음을 녹여주었어요. 사신은 두 눈을 감은 채 달콤한 맛으로 빠져들었어요. 다시 눈을 떴을 때 사신의 눈앞에는 할머니가 있었어요. 할머니는 핫초코가 든 따뜻한 사발을 사신에게 내밀었어요. 달콤한 김이 사신의 눈앞을 뽀얗게 흐렸어요. 이제 무슨 수로 임무를 수행해야 할까요? 사신은 더 이상 자신이 없었어요. 그녀의 슬픈 마음을 먼저 알아챈 것은 할머니였어요. 할머니는 앞치마를 풀었어요. 아휴, 이제 갑시다. 할머니가 말했어요. 잘다 속에 레시피를 숨겨두었으니 이제 비밀은 아이들 속에 영원히 살아있을 거예요. 이제 갈 시간이야. 할머니는 사신과 함께 외딴 집을 나섰어요. 둘은 나란히 차고 흰 눈길 위를 걷기 시작했어요. 날이 저물고 강물 위로 물 한 개가 피어올라 천천히 마을을 삼켰어요. 집과 나무들은 유령처럼 희미해졌고 두
두 여인의 뒷모습은 솜사탕처럼 가벼워졌어요. 둘은 안개 속으로 점점 멀어져 갔어요. 그렇게 할머니는 강 너머로 사라졌답니다. 친구들, 이야기 잘 들었어요? 할머니가 구워준 맛있는 빵들 덕분에 사신의 마음도 따뜻해졌네요. 이야기 속에 나오는 달콤한 향들이 코끝에 느껴져서 벌써 군침이 도는 친구들도 있었을 것 같아요. 지금 푹 잠들면 꿈속에서 할머니가 만들어주신 따끈한 빵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외로운 할머니도 귀여운 우리 친구들을 만나면 기분이 무척 행복할 것 같아요. 또 숨겨놓은 할머니의 레시피를 우리 친구들이 찾아봐도 좋겠네요. 우와, 벌써 잠든 친구들도 있네요. 우리 친구들 모두 잘 자요.